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노출을 했어요. 어떤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고려할 때 그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들의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유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이드는 못했고 두 개의 파티클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개념이 좀 추가가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distinguishable 그 다음에 indistinguishable 이런 케이스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시스템이 두 개의 파티클, 그 다음에 각각의 파티클이 두 개의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시스템의 볼츠먼 팩터를 다 더한 것과 같고, 여기서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A 파티클의 에너지, 그 다음에 B 파티클의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PQ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스테이트 두 개, 그러니까 제로 스테이트와 원 스테이트만 가능했고 두 개의 파티클이니까 A 파티클과 B 파티클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에 A 파티클이 0, B 파티클도 0인 경우, 그 다음에 A 파티클 0, B 파티클은 1, A 파티클은 1, B 파티클은 0 상태, 마지막으로 둘 다 excited 스테이트에 있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었죠.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이 경우에 A 파티클의 파티션 펑션과 B 파티클의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와 B 파티클이 물리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티션 펑션도 당연히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A 파티클과 B 파티클이 물리적으로 같은 입자예요. 같은 몰리큘입니다. 그러면은 자 A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B 파티클이 excited 스테이트에 있는 것과 A가 excited 스테이트에 있고 B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별도로 카운트해야 될 다른 경우의 수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니죠. A든 B든 똑같은 몰리큘이에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 파티클은 A, 이 파티클은 B라고 표지를 붙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A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B가 익사이티드에 있든지 B가 그라운드에 있고 A가 익사이티드에 있든지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 축에서는 여기에 파티클 하나, 여기에 파티클 하나 있는 걸로 동일한 거예요. 얘가 A고 B든 얘가 A고 B든 똑같은 경우에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을 구할 때 여기서 이것들이 이건 더블 카운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은 가능한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볼츠만 팩터의 합인데 요 경우나 똑같은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카운트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도 볼츠만 팩터들이 쫙 더해지고 볼츠만 팩터 여기도 볼츠만 팩터가 쫙 더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베타 E1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또 제로부터 합시다. 제가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팩터들이 쭉 있다. 그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더하기 또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곱해지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더블 카운트 되는 거는 하나는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티션 펑션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갖는 가능한 에너지 레벨에 대한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 레벨이랑 이 에너지 레벨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더블 카운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이유는 A와 B 파티클이 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A가 요 스테이트와 요 상태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와 B 파티클이 A 몰리큘이나 B 몰리큘이나 물리적으로 똑같은 몰리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익사이티드, 하나는 그라운드 이렇게만 돼야지 A가 excited, B가 excited 이것은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카운트를 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시스템이 갖는 에너지 레벨 이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indistinguishable한 구별이 불가능한 똑같은 파티클인 경우에는 요 파티션 펑션이 똑같기 때문에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의 개승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파티션 펑션은 A의 파티션 펑션, B의 파티션 펑션, 또 C라는 입자가 있다면 C의 파티션 펑션 다 곱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distinguishable한 경우, 구분이 가능한 경우 파티클들이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고
indistinguishable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 같아요. 물리적으로 같으니까 파티션 펑션에 같은 파티션 펑션에 n승이 됨과 동시에 더블 카운팅이 되는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indistinguishable한 경우에는 구분 불가능한 같은 몰리큘라면 구분이 불가능하겠죠. indistinguishable한 그런 파티클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서브 시스템. 여기서는 몰리큘 하나하나를 서브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몰리큘라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몰리큘들이 서로 다른 경우, 구분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산소 하나, 질소 하나, 아르곤 하나, 뭐 CO2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각각의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내지지만은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질소다. 질소 1, 질소 2, 질소 3, 질소와 몰리큘들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파티션 펑션은 전부 같으니까 n승을 취해줌과 동시에 더블 카운팅 되는 누가 익사이트 돼 있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든지 간에 같은 조합이면은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러면 볼츠먼 팩터는 하나예요. 파티션 펑션에 들어가는 볼츠먼 팩터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 되는 걸 다 배제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팅기셔블한 경우는 전부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indistinguishable한 경우에는 파티션 펑션의 파티클 개수만큼 n승을 해줌과 동시에 n의 계승으로 나눠주는 즉 이러한 팩터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서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 distinguishable한 경우에 비해서 indistinguishable한 경우에는 더블 카운팅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더블 카운팅 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되느냐, 수학적으로 왜 저렇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단, 요 시그마가 왜 이렇게 넘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일반화된 증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뒤쪽에 보면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프로블럼의 17-2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시그마로 넘어간다는 이 수학적인 직관을 좀 더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학적인 문제가 왜 n의 계승으로 나눠주느냐, indistinguishable한 경우에는 왜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거에 대해서는 역시 요거에 대한 어떤 좀 더 직관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n의 계승으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납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example 17-5번을 보세요. 이 example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이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전개했던 이 내용들 헷갈릴 수 있어요. 혼동이 되기 쉬운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서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두 가지 수학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증명을 하기에는 좀 복잡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납득을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요 문제를, 그 다음에 이 n의 계승으로 나눠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example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납득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한번 제가 제기를 해봤습니다. 공이 세 개가 있어요. A라고 써져 있는 공, B라고 써져 있는 공, C라고 써져 있는 공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공이 있을 때 이 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요. A라고 써져 있는 상자, B라고 써져 있는 상자, 이렇게 해서 상자가 5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5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 공 3개를 5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까요? 오늘 수학 문제인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 정도 되겠어요? 그럼 박스가 3개가 필요하겠죠? 공이 3개니까. 그래서 일단 공을 담을 박스를 3개를 골라야 돼요. 5개 중에서 3개의 박스를 골라야 됩니다. O 컨비네이션 3이죠. 3개의 박스를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ABC를 골랐다. 그럼 이제 공 3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공을 3개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3개가 돼요.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갔다. 그럼 여기 이제 2개가 돼요. 둘 중에 하나고 마지막 하나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을 넣는 박스를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O 컨비네이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공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즉 O 컨비네이션 3에다가 3의 계승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요거를 1번 문제라고 하고 자, 2번 문제는 제가 좀 다르게 됐어요. 이번에는 공이 ABC라고 적힌 게 아니라 똑같은 공이에요. 그냥 하얀 공, 똑같은 공 3개. 3개를 이러한 ABCD 박스 5개, 상자 5개에 나눠 담는다. 그러면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을 담을 상자 3개를 선택을 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없어요. 상자 3개가 그냥 하나씩 담는다는 것 뿐이지 어느 공이 어디 들어가든지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탈 경우의 수는 O 컨비네이션 3이 되죠.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을 보세요. 자, 위의 경우는 디스티니셔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들이 서로 구분이 가능한 A, B, C 공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디스티니셔블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indistinguishable 경우입니다. 공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의 수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1에서의 경우의 수를 3의 계승으로 나눠줬죠. n의 계승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distinguishable 하다가 indistinguishable이 되는 순간 공에 있는 표지를 빡빡빡 지워버리는 순간 경우의 수가 공의 개수의 계승만큼 나눠져 버리죠. 자, 물론 이 문제하고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같은 스테이트에 A도 B도 같은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한 박스에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니까 문제 자체가 좀 사실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distinguishable한 경우, 그 다음에 indistinguishable한 경우 이렇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런 식으로 개수만큼의 계승만큼의 나눠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구나. 마찬가지로 distinguishable한 구별 가능한 몰리큘들, 그 다음에 구별이 불가능한 몰리큘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을 때 구별 가능한 경우 대비 구별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이 상태에 있고 이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든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든 그러니까 요 세로축이 에너지 레벨이에요.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그러니까 누가 익사이티드 있고 누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든 그냥 밖에서 시스템을 봤을 때 똑같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카운팅이 돼야 되는 거죠. 볼트만 벡터를 한 번만 카운팅을 해야 돼요. 파티션 펑션을 넣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두 번이 카운팅이 돼 있으니까 그걸 빼줘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n의 계승으로 나눠주면은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 완벽한 증명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러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요거예요. 디스팅비셔널한 경우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서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스팅비셔널한 경우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서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에다가 서브 시스템의 개수의 n승이 되는데 이것을 n의 계승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주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왜 계속 시스템, 서브 시스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건데, 지금부터 할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시스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스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시스템 에너지는 이 논리에서 보면은 각 가스 몰리큘들이 갖는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각 몰리큘이 갖는 파티션 펑션을 곱하면 돼요. 물론 구별 불가능한 경우에는 n의 계승으로 나눠져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 몰리큘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이 몰리큘 하나가 갖는 모션을 생각해 볼까요? 이 몰리큘이 갖는 모션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트랜슬레이션을 이런 모션도 있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바이브레이션을 다이몰리큘이나 뭐 트라이몰리큘 같이 여러 개의 애톰으로 트라이애토믹이나 다이애토믹처럼 여러 개의 애톰으로 구성되는 몰리큘 같으면은 바이브레이션이나 로테이셔널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몰리큘 하나를 봤을 때도 이것이 갖는 모션이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4개 정도의 또 에너지 서브 시스템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다시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몰리큘들로 서브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몰리큘 하나는 다시 이 몰리큘이 갖는 각각의 운동 에너지, 트랜슬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또 일렉트로닉 에너지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그것들에 대한 서브 시스템으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몰리큘 하나가 갖는 에너지를 그렇게 4가지의 에너지로 서브 시스템으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삼블에서 시스템, 시스템에서 몰리큘, 몰리큘에서 몰리큘이 갖는 모션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작은 쪼개가지고 통계역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끝에는 무엇이냐? 트랜슬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이러한 모션들에 대한 에너지는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단위, 그런 몰리큘의 모션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몰리큘 하나가 갖는 통계역학적인 정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몰리큘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있어서의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전체 앙상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체에서부터 쪼개가면서, 나눠가면서 서브 시스템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구하고 있고, 그 끝은 양자역학입니다. 그럼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걸 반대로 양자역학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몰리큘로 또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이 구성된 앙상블까지 그 개념들을 끌고 와가지고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이제 미시적인 팩터를 이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에는 결국은 양자역학까지 쭉 연결되는 이러한 어떤 체계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체계야말로 이제 우리가 통계역학적인 개념을 다룰 때 있어서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말로만 해가지고 상당히 다소 어수선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정리를 어떻게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료를 예를 들어서 바위돌을 깨뜨리면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를 또 깨뜨려서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 깨뜨리면 모래알이 되는데 이 모래알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풀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이를 가지고 자갈돌에 대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자갈돌에 대해서 마스터했어요. 자갈돌이 마스터됐으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구성해서 돌멩이에 대해서 돌멩이에 대해서 그럼 또 마스터했으니까 바위돌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개념들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다만 지금 확장되는 연력학적인 개념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또 통계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한 관점의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성을 해보면은 처음에 아주 거대한 전체 그러니까 시스템들이 이루는 앙상블이죠. 그런 걸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시스템들의 토탈 조합입니다. 앙상블이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눠서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하나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시스템의 항으로 나누죠. 요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알면은 이 전체의 에너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평균 에너지에다가 시스템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다시 몰리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리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몰리큘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를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몰리큘들. 모노아토믹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러한 다이아토믹일 수도 있겠죠. 뭐 트라이아토믹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몰리큘 레벨. 그 다음에 이 몰리큘의 모션으로 다시 몰리큘들이 갖고 있는 모션을 서브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앙상블의 서브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은 몰리큘이고 몰리큘의 서브 시스템은 이 몰리큘이 갖는 모션들이에요. 이 모션들은 어떤 모션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이것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트랜스레이셔널 모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회전을 하는 로테이션을 이너시를 갖게 되는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바이브레이션al 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있어요. 애톰 하나하나는 일렉트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들뜬 상태, 바닥 상태로 트랜지션을 하니까 요거는 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레벨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은 서브 시스템으로 또 그 서브의 서브로 서브의 서브로 계속 나눠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계에 오게 되면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적으로 이러한 모션들에 대한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이런 퀀텀 미케니컬한 어떤 프로퍼티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내려가면서 살펴보고 있고
다음부터는 여기의 개념들을 다시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상승시키고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간의 관계, 그리고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과 서브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연결시키는 그런 밑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